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애플카는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애플의 스마트폰 제조 회사인 폭스콘이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더라고요. 뭐 세단, SUV, 그리고 버스까지. 여기 보면은 모델 C, 모델 E, 모델 T 이름이 어째 중국 분들은 이제는 좀 독창적인 이름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가 생각나는 이름을 계속 차용한다라든지 모델 T 같은 경우는 포드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차만 내놓은 게 아니라 버스도 내놨습니다. 뭐 차의 스펙은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전기차들의 프로토타입이 그렇듯이 성능은 굉장합니다. 100까지 가속하는데 뭐 3.8초, 모델 E 같은 경우는 좀 하이 퍼포먼스 2.8초, 거기다 이제 버스도 내놨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잘하는. 이래서 이제 여러 이런 고객사를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TSMC인가요? 대만 회사니까요. 참 많은 회사들이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뭐 신기한 점은 이제 버스도 내놓은 건데, 뭐 주행거리도 중국 기준인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걸 양산을 어떻게 하겠냐가 제일 큰 관건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만 회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아이폰, 애플카로 진보를 하려면 이걸 미국에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미국에 갖고 들어올 수 있을지, 폰이야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게 오는 게 가능한데 과연 애플이 폭스콘을 이렇게 손을 잡아도 과연 이걸 미국에 갖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중국산 차량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폰과 차는 다르죠. 여기는 지금 UAW라는 강력한 노조도 있고 이게 더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떻게 수입해서 어떻게 미국을 들어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만 팔면 상관이 없는데 과연 미국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랬더니 기사를 이렇게 잘 보니까 이분들이 GM의 그 롤타운의 플랜트를 살 계획이 있더라고요. 로스타운 모터스는 도대체 이 공장은 처음에 GM 거였다가 로스타운의 픽업 트럭이었다가 지금 문제가 좀 많죠. 좀 스트러글링 한 걸 지금 폭스콘이 다시 사는, 공장 주인이 요 근래 주인이 이게 벌써 3명이 바뀌었네요. GM했다가 로스타운이었다가 이제 폭스콘으로 가는. 근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사겠다는 건데, $230 밀리언에 사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대량 생산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힘든데, 과연 폭스콘이 이렇게 해서 이걸 사서 미국에서까지 생산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그런 노조, 그러니까 애플카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같은 제조 방법으로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는 지금은 거의 다 막혀있죠, 길이. 이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는 더 어려울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나름 이런 플랜을 내놨지만, 그래서 저만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 말미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 폭스콘이 정말 거대 기업인데 뭐 바이턴의 이제 실패 사례와, 그리고 폭스콘이 이런 애플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인터내셔널리 하려고 되게 무진장 애를 썼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참 많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을 참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프로토타입도 본인들이 내놓질 않았더라고요. 타이완의 다른 메이커가, 근데 이것도 익히 알려져 있죠. 그 옛날에 많은 자동차 회사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만 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꾸며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뭐 발동은 걸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은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제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제 독일 3사, 심지어는 아우디는 완전히 제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내연기관 못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도 이 테슬라가 그 3사를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근데 완전히 제낀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델 3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브랜드 전체를 비교하긴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건 앞마당이니까. 근데 비슷한 급의 세그먼트를 비교해보면은 뭐 아우디 A4, BMW 3, 머세데스 C, CLA를 다 합쳐도 6,100대인데 9월달에 이제 모델 3가 6,800대를 팔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가 베를린이 돌면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투여되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미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독일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본인 이제 앞마당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일 본토에서도 비슷한 세그먼트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모델 3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가격대.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내일입니다. 이제 곧인데, 저만 그렇게 그 월가의 에스티메이션보다 좀 더 높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좀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죠. 이게 월가가 워낙 보수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주당 1.82달러를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미난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이 한 분기에 지금 쿼터 매출이 14 빌리언 달러가 어찌됐든 넘는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매출은 이미 딜리버리 넘버가 있기 때문에 14 빌리언 달러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제 얼마나 마진을 가져가냐겠죠. 얼마나 마진을 먹냐에 따라서 주당 수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매출이 장난이 아니다. 한 분기에 14 빌리언 달러면 1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은 15조 원도 넘겠네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듯이 이 CCS1 어댑터가 지금 한국에만 지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저는 안 살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이 저 정도면. 일단 미국에서는 콤보 타입의 충전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 주변에서 콤보 타입 충전기보다, 제가 테슬라를 몰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훨씬 더 슈퍼차저의 수가 많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슈퍼차저가 설치되는데 콤보 충전기가 설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전기차 충전소가 비슷한 건데 몰리더라고요. 하나가 더 들어서면 그 옆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아직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저 정도라면은 충전비에 보태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죠.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에 콤보 타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리퍼럴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은 충전으로 지금 하지만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액세서리를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참에 소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소식으로는, 사이버 트럭이 또 이제 테스트하는 영상이 이제 찍혔는데요. 이게 지금 도는 반경이 작은 것으로 봐서는 뒷바퀴가 약간 다른 그 허머 EV 같이 크랩워크로 간다라든지, 지금 사이버 트럭도 회전 반경이 좁아 보이는 거 봐서는 뒤에 바퀴가 도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지금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로는 이게 각 나라의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달고 나오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쉽게 이걸 떼어낼 수 있을 거랍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다 좋긴 한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경쟁사인 이제 리비아는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배달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매스 프로덕션을 할지는 아직 이제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가 이제 막 배달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리비안이 좀 이제 시장을 좀 열어주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좀 이런 전기 픽업 트럭이 커지면 테슬라도 빨리 진출하지 않을까. 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계속 지금 만들어서 팔기 바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손이 뻗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자, 하루빨리 사이버 트럭이 진짜 나와서 빨리 받아서 리뷰하는 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좀 약간 재밌는 소식이죠. 니콜라가 계속 지금 테슬라를 고소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니콜라가 진행을 한다라는 게 어째 좀 신기하죠.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 그 세미 트럭의 모형은 이미 옛날부터 다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회사는 지금 문제가 참 많죠. 옛날도 아니죠. 불과 작년에 전 CEO였던 트레버가 뭐 사력을 다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회사가 좀 안 좋게 되고 본인 역시도
지금 거짓말로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죠.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작년과 진짜 올해의 그런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은 뭔가 큰 변화를 나름 큰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일렉트릭 기사에 이런 니콜라가 얘기한 이런 비슷한 쉐입의 예로 든 차가 세미 트럭을 보면은 지금 이 위에 다 솔라 패널을 깔아가지고 나름 전비를 확보하는 그런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스타트업이 아니라 아예 폭스바겐 소속의 이제 스카니아라는 이제 세미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옆이 이게 다 솔라 패널인데 이렇게 다 달고 다녀봤더니 한 퓨얼 이코노미가 5에서 한 10%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한 1년간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 현대 소나타의 그 하이브리드에서 솔라 루프를 이용한 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너무 적어서 큰 그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 세미 트럭은 지금 면적이 넓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해봤더니 한 5에서 10% 정도 나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테스트가 스웨덴에서 했기 때문에요. 뭔가 좀 캘리나 뉴멕시코, 미국의 이런 썬벨트 지역, 해가 잘 드는 지역에서 테스트 해보면 좀 더블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런 세미 트럭이 테슬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세미 트럭을 개조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무게라든지 이런 면들이 좀 더 아직 앞선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을 거라 추정을 하면은 대충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면 여기에 더블의 그런 구조적인 스트럭처 배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잘하는 공기 역학적인 것들과 무게를 감소시킨다라든지 효율적인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런 걸 차용을 하면은 그래도 그러면 한 25%?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25%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약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4680으로도 초장거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4680 양산이 좀 힘들더라도 빨리 2170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역시 가격이겠죠. 여전히 이런 패널을 다 부착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이렇게 테스트한 회사가 있다. 그것도 큰 회사가.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런 수치를 알려줘서 나름 좀 궁금증이 풀리긴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